구슬아 구슬아 이 사건에서는 무엇가 보이니? 이 시그널만 나오면은 다들 기대하시죠? 범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돌아보고 해법을 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정구술. 수정을 맡고 계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차 막히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비가 와서요. 예. 네. 구술을 맡고 계신 이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입니다. 네, 지진이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십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를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코앞이에요. 내일까지 저희가 색다른 시선 이수기입니다. 또 특집 방송을 하고 그리고 모레부터는 쉬는데 우리 교수님은 뭐 하실 생각이세요? 네, 뭐 추석 연휴라고 하면 뭐 저도 주부니까 네. 주부에게 추석 연휴는 연휴가 아니죠.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가족들과 함께 저희는 이제 또 제사를 아직까지 지내는 집안이라 예. 제사 지냅니다. 저희 집에서.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은 뒤에 음식도 만들고 네, 하셔야 되겠네요. 음식도 만들고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전 같은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안 먹어가지고 예. 만들기는 만드는데 참 처치곤란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명절에 이제 가족 이렇게 만나면 사실 즐거워야 되는데 이호영 변호사님 네. 혹시 가족들 만났을 때 네. 이 말은 좀 하지 말아라 아, 라고 추천해 주신 말이 있으면 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취업 이야기. 네, 뭐 너 언제 취직하냐? 그치, 취업은 언제 하냐? 또는 뭐 거기는 또 언제까지 다닐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취업 내지는 이직.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이죠. 너 언제 시집 갈래?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네. 어르신들도 많이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 싫어한다는 거 알아서 네. 안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결혼 얘기는 많이들 뭐 많이 덜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아, 여기 목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얘기 안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셔가지고 보통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염려가 네.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가정폭력 사건 증가한다는 통계치도 있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혹시 통계치 네, 잡히는 게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 뭐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가정폭력으로 신고 들어온 거 112에 예. 를 통계를 잡았더니 일 평균으로 그 산출해 봤을 때 명절 기간에 한 46%, 한 50%가 더 증가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싸우던 것에 1.5배를 더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이거는 유의미한 거네요. 왜냐면 이제 1.5배면. 평소에 이게 자주 못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꼭 명절이 되면 이 집안의 각종 현안 내지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토론을 또 하죠.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예. 집안에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러면서 보면 이제 가정 폭력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년간의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하루에 335건 정도인데 명절 기간에는 1000건이 넘게 이 신고가 된다. 네. 예,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 가능하면 좀 예민한 얘기들은 서로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가끔 이제 술 한 잔씩 드시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얘기 들으시면서 요거 얘기는 좀 듣기 싫다.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추천할 만한 얘기 있으시면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얘기예요. 오랜 기간 환자의 병간호를 해오던 간병인이 환자를 죽이는 거. 이게 이제 간병살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이 간병살인이 눈에 띄었어요. 네, 이 이게 변호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지난 1일에 이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와 그다음에 큰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들은
중증 지체 장애인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 직후에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게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예. 이 둘째 아들이 범행 직후에 경찰에 전화로 신고를 했다가 이제 잠적을 했었고요. 3일 후에 이제 3일에 이제 1일에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3일에 한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이 그 본인의 어머니와 그다음에 형을 계속 간병을 하다가 결국은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은 뭐 노모 같은 경우는 항상 주변을 먼저 챙기는 상냥한 이웃이었고 큰아들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되게 힘을 내서 이렇게 같이 살아왔었던 건데 이제 최근 그 8개월 정도 전부터 모자의 증세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일을 아예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 앉아서 어머니와 큰형을 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와 형을 이렇게 살해를 하는 그런 일을 벌인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게 김병희의 효자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 이수정 교수님, 네. 이 보니까 한 30여 년 동안 노모하고 형을 보살펴 왔는데 8개월 전부터 조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좀 느껴졌고 네, 네. 더 심각하게 왜냐하면 증세가 좀 더 심해져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게 간병살인도 명절 전후나 가정의 달에 더 많이 발생을 합니까? 뭐 정확한 통계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보통 명절이 되면 사실은 가족들 중에 이제 불행이 있을 때 네. 보통 뭐 TV로 이제 명절 특집이나 또는 이제 주변에는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불행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뭐 당사자한테는 오히려 더 심각한 인식을 유발하는 거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잘 견뎌왔는데요. 이 사태가 심각해진 게 지금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이제 8개월 정도부터 일을 아예 안 하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런 우울증은 명절 기간 같은 때에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가족 관계 때문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뭐 추정을 해 본다면 아마도 이런 종류의 이제 마음의 무게가 명절이 되면 더 무거워지는 훨씬 더 거 아니냐 심해지고.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살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이라 가지고 물론 이 사건은 이틀 동안의 어떤 시차가 있습니다. 이제 살인범이 자살하기까지는 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류의 살인 사건들을 우리가 흔히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예. 그러니까 동반 자살은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가족이 이제 뭐 목숨을 끊는 살해하고 본인도 이제 자살하는 케이스. 근데 이 케이스는 이틀 동안 그 시간적 격차가 있어서 네. 결국에는 본인도 결국은 자살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꽤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존속과 이제 형을 살해했지만 보통 이런 사건들은 이제 자녀와 함께 동반을 해서 이제 자살을 하는 부모가 이제 선택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사건이 1년에 보통 이제 뭐 이것도 정확한 통계치가 없습니다만 한 30건 이상 발생한다는 그런 이제 그 비공식적인 통계 예컨대 사건 수를 세 보는 거죠. 네. 이제 뭐 NGO 단체 같은 데서 네. 그런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살인 사건이 인명 피해가 나는 사건이 한 1년에 100건 정도 되는데 100건인데 3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통계를 산출해야 되는 유목이 됐다 이제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근데 거죠. 왜 통계가 없습니까? 이게 이제 자살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만약에 피의자가 살아 있으면 사건화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든 기록이 남고 그렇죠. 이제 이럴 때만 그렇습니다. 통계가 잡히는데 그런데 이제 살해한 가족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자살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범죄 통계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자살 통계로 편입이 아마도 될 텐데 그 마지막에 자살한 건은 네. 그런데 그 자살 통계에는 동반 자살 건수가 공식적으로 몇 케이스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좀 추적이 필요한 이제 통계치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 그 어느 부분으로 넣어야 될지 몰라서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간병살인 부분 특히 이제 만약에 자살로 이어질 경우에는 통계도 안 잡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교통정보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S 캠페인 나에게 필요한 복지.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129로 전화하면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29는 채팅 상담도 한다. 129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다. 129 부모님 연금, 자녀 보육, 의료비, 장애인 지원 등 나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가 궁금할 때, 생활이 힘겨울 때 9번 없이 129로 전화하세요. 당신이 궁금한 보건복지 129가 알려드립니다.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벌써 추석이네. 추석 준비 어디서 하지? 추석 준비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다양한 혜택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추석 준비로 고민 많으시죠?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있어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고 사용 금액의 40% 소득공제도 되면서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해요. 또한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상품권은 특별히 10% 할인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구매 결제가 가능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번 추석도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서울토피스 제공 7시 35분 교통정보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까지 밀릴지는 몰랐을 겁니다.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까지 받고 있다 보니까 정체 풀리는 속도도 더딘 상황인데요. 서부간선도로 성산 쪽으로는 1시간 전보다 정체가 더 심해지면서 전 구간 통과 1시간 4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일산공항 쪽으로는 두 길 모두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2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반대 방면은 올림픽대로가 1시간 40분, 강변북로는 2시간 30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 조금 못 간 곳 4차로에는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나면서 밀리는데 더 가서는 창동교까지도 20km 미만의 속도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아침 뉴스는 잊어라. 신선한 저녁 뉴스. 라디오를 켜면 뉴스가 내 눈앞에 딱. 뉴스 배송은 색다른 시선. 예, 화요일에 만나는 수정구술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차가 밀리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명절 직전이라 택배 차량도 많은 것 같고 장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교통정보 좀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TBS에 채널을 고정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간병살인 얘기인데요. 루피짱님이 이런 의견 보내셨네요. 이 사건 저희 아파트 근처여서 놀랐습니다. 이 경우는 사회적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는데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 주신 건데요. 이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제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치매는 다 책임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1, 2급으로 이제 그 장애 등급을 인정받으면 요양원에 아예 입소가 되고, 이제 요양원 입소가 안 되면은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하루에 이렇게 요양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루 4시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씩 받는 경우에
이제 한 달에 27일 정도 하면은 그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있는 그 국가의 이제 그 급여 지원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결국은 간병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니까 가족이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 간병 살인, 이 강서구 살인 사건이 발생한 곳도 이 케이스도 보면은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보험의 그 방문 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자였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체장애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첫째 아들도 복지부가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돌보는 그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결국 둘째 아들이 이들에 대한 간병을 도맡아서 하다가 결국은 일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그런 우울증이나 이제 그런 한계에 봉착을 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복지가 늘어나는데도 지금 다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간병인의 이 부담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정부의 돈은 들어가고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간병인 한 명이 실제로 그 가족에 대한 간병에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를 간병인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장애인 중심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이런 보호 대상자를 간병하는 간병인 1인당 돌봐야 되는 가족의 수가 몇 명인지, 네. 하루에 이 간병을 맡고 있는 이 가족이 하루에 정말로 쉴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이것을 먼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에 커버할 수 있는, 적어도 하루에 뭐 한 5시간에서 7시간은 쉴 수 있게 해준다든지 네. 뭐 그런 좀 근본적인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이 간병인들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게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네. 보완돼야 될 게 있고, 이 간병인들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루 말할 받을 수 거 없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저희 시어머님이 7년 정도를 치매를 앓으시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네. 치매 전문 병원으로. 네. 그런데 이제 입원을 그러니까 집에서 치료를 계시다가 받으시다가. 저희 이제 아버님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버님이 대부분 케어를 하셨었어요. 예. 뭐 이제 그 식구들이 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일을 하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가지고 이 예. 간병을 이제 하는 사람이 더 아프게 되는 네, 거예요. 아프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간병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답니다. 그러니까 간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 시아버님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그야말로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느 범주로도 뭐 환자나 이런 게 아니기 환자가 때문에. 일단 아니니까. 예. 예. 그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 없고. 계층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 이제 그 위기에 처한 가구라고 해가지고 예. 위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터미널인 환자를 데리고 있으니까 뭐 환자를 돌보면 같이 그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간병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금전이 아니라 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거나, 또 꼭 수면 시간은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 수면 시간만큼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 모르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평범함의 위대함님, 장기 요양보호 서비스 좋아요. 저희 시어머님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데 누군가 돌봄이 필요했는데 신청했더니 본인이 조금 부담하니까 도우미가 오셨더라고요. 라고 주셨어요. 이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게 좀 정도가 심한 분들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도우미들을. 그렇죠. 4시간을 돌볼 수 있는 동안은 괜찮으신 겁니다. 아직은 컨디션이. 그렇죠. 예. 2234님이 그 얘기를 주셨네요. 요양원이 시설 괜찮다 싶으면 보통 월 100만 원이 넘고 방문 요양 서비스 사실 별 도움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증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4708님은 즐거워야 할 명절에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 고독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메리카노 조아님 이런 사연들 자체가 너무 안 됐네요. 그리고 간병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절에 우울한 소식들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명절에 듣기 싫은 얘기 살 안 빠졌네. 살 좀 더 빼야 되겠다. 이 얘기 듣기 싫다고 하셨고요. 또 이혼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또 이어서 재혼 얘기도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도 주셨네요. 많은 분들 상대를 배려하는 가족을 배려하는 그런 명절 되셨으면 합니다. 두 분 다 명절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수정 교수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